허그는 지금 현직자분들이랑 뭐 학생분들 다양한 분들이 섞여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허그가 미션 자체가 약간 빌더 커뮤니티를 만들자였고, 이제 여러 팀들이 안에서 이제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그런 학회거든. 그런 동아리고, 여기서 이제 각자 팀들이 지금 학회 기간 동안 만들었던 거를 공유하는 발표가 이제 CUDC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자면, 저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커그 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수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비트라지 전략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하고 이거를 수익화를 해보자 라는 목표로 이번 학계에서 이제 팀 미션으로 삼았고요. 근데 아비트라지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뭐 이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먹을 수도 있고, 뭐 거래소 간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도 거래소 간이죠. 거래소 간의 차익을 먹는다든가, 이제 그리고 또 뭐 덱스와 CEX 간의 거래소 차익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아비트라지 기회를 포착해서 또 수익화하는 방식이 뭐 완전 수동으로 이제 그때그때 이제 수익화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 이제 덧달이 나는 방식으로 뭐 거기서 알람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수익화를 하는데, 이제 저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방식으로 이제 아비트라지를 자동화 해보자, 수익화를 자동화 해보자 라는 게 이번 팀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라지가 뭐냐면, 이제 뭐 계속 아비트라지 얘기를 했었는데, 무위험 차익 수익으로 이제 뭐 가격 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싼 데서 사고 비싼 데서 파는 이런 전략을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팀 꼴은 근데 블록체인 상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아비트라지 기회를 포착하고 수익화를 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블록체인 상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라는 거는 뭘까 하면, 이제 빠르게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내 스테이트를 내 서비스, 뭐 내 프로세스에 가져와야 돼. 그래야 뭐 이걸 가지고 거기 위해서 탐색을 하든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는 없을까? 이런 걸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가져온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 위에서 어떻게 아비트라지 기회를 포착하지, 탐색하지, 이렇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남들보다 빠르게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 없을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 블록체인 클라이언트를 돌려서 외부 RPC 서버나 뭐 퍼블릭하거나 뭐 유료 서비스 알케미나 뭐 인프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뭐 서버 컴퓨터나 뭐 로컬에 이제 P2P 커넥션 통해서 계속 스테이트 싱크를 계속 받아오자. 그러면 어쨌든 한 홉이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였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엄청 다양한데, 클라이언트 구조를 좀 분석해서 수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스테이트를 받아오는 거를 뭐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뭔가 거기에서도 불필요한, 그러니까 어차피 블록 싱크를 받는 거고 밸리데이션이나 뭐 이런 것도 딱히 필요 없는 그냥 단순 블록 싱크 모드인 노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클라이언트 구조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학회에서는 베라체인 위에서 뭐 해보자 였었어요. 그래서 베라체인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 위에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이제 밑에 컨센서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블록체인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클라이언트는 P2P 커넥션이 따로 있고, 또 익스큐션 클라이언트 P2P 커넥션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뭘 하냐, 새로운 블럭에 이제 올가니제이션, 그러니까 블럭에 연결하는 이 과정들을 관리하는 예고요. 그리고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는 뭐 맨프레임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뭐 컨센서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들어온 블럭을 검증하는 이런 과정으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이제 메인테인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는 뭐 대표적으로 게스나 레스 이런 이더리움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뭐 구분을 하자면 코멧 BFT나 뭐 라이트하우스 뭐 이런 어떤 합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두 개를 엔진 API라는 인터페이스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페이로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베라체인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ABCI를 먼저 설명드리면, ABCI는 코스모스 SDK로 구성된 체인들의 EL과 CL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코스모스 SDK 체인은 같이 컴파일해서 같이 운영이 되지만 이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EL의 역할을 하는 거고, 컨센서스는 이제 코멧 BFT 파트는 이제 CL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프리페어 프로포저라는 단계가 있고 여러 페이지들이 있지만, 이제 프리페어 프로포저, 뭐 프로세스 프로포저, 파이널 프로포저 이렇게 단계 3개를 뽑자면 3개를 뽑아서 설명드리면, 이제 프리페어 프로포저는 블록 프로포저가 이제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프로세스 프로포저는 블록을 받아서 뭐 밸리데이션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고, 이 밸리데이션한 로직은 앱상에 정의되어 있고 이 스테이트 머신상에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보팅하고 뭐 이런 페이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파이널라이즈 하는 이런 과정, 이렇게 3개를 뽑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EL과 CL 사이의 ABCI라는 인터페이스 통해서 정의하고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엔진 API, 아까 설명드린 이제 베라체인이 엔진 API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엔진 API는 뭐냐? 이제 이것도 ABCI랑 비슷하게 EL과 CL 인터페이스고,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 체인 계열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커 초이스 업데이트라는 RPC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CL이 EL한테 뭐 내가 새로운 블럭이 들어왔어, 이거를 뭐 블럭에 연결을 해줘 뭐 이런 거 요청을 하고, 블럭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 N에서 포커 초이스 업데이트가 들어왔다, N이 지금 보팅 중이고 뭐 컨센서스 중인데, 그럼 얘를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N+1 블럭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얘 하나의 RPC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엔진 뉴 페이로드는 이거는 새로운 블럭이 들어온 거고, 근데 이거는 뭐 파이널라이즈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진 않아요. 이게 2개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뭐 다른 메소드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API의 블록 프로덕션은 어떻게 되냐?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에서 비콘 블럭을 만들고, 이제 프로포저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FCU, 그러니까 포커 초이스 업데이트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 해당 블럭이 내가 전파할 블럭이고 익스큐션 클라이언트한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파할 블럭이고 이거 검증해줘 뭐 이런 거 하고 블럭을 연결해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익스큐션 레이어는 이제 받은 페이로드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블럭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 받아서 전파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이제 블럭을 받아오는 거죠. 다른 노드들이 블럭을 받아와서 거기서 또 블럭에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다시 EL한테 보내서 실행을 하고 다시 이제 받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비콘 키트는 그럼 뭐냐? 비콘 키트는 이제 코멧 BFT가 굉장히 뭐 테스트가 엄청 많이 잘 되고, 지금까지 좀 커뮤니티도 가장 크고 이제 개발자가 좀 풀이 가장 많은, 사용하는 체인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BFT니까 또 직관적이.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클라이언트를 랩들을 한 거예요. 이제 코멧 BFT를 랩들을 한데 이제 코멧 BFT는 ABCI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니까 ABCI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랩을 해서 엔진 API를 만들어 보자 해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코멧 BFT 이제 페이스들이 있고 이 페이스에 맞춰서 이에 맞춰 이제 포크 체이스 업데이트나 뉴 페이로드를 실행을 해서 또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는 뭐 레스나 게스나 이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비콘 키트예요. 그래서 블록 프로덕션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 아까는 이제 ABCI 단에선 이제 프리페어 프로포저라는 단계고요. 프리페어 프로포저 단계에 이제 P2P 뭐 그런 단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엔진 API에서는 뭐 포크 초이스 업데이트를 하고 뭐 다시 페이로드 받아서 이제 블록을 다시 전파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 사실 프리페어 프로포저가 하는 역할을 동일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블록 프로포스 할 때는 이제 프로세스 프로포저라는 단계가 있고 이거는 뉴 페이로드라는 엔진 API 메소드랑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춰서 비콘 키트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 장점이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만 맞추기 때문에 뭐 게스를 쓰든 레스를 쓰든 뭐 네더마인드의 이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쓰든 다양하게 바꿔서 낄 수 있고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익스큐션 클라이언트의 유지 보수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로직이 엄청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고 뭐가 업데이트 되면 내가 범프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비콘 키트 베라체인에 뭐 커맨 BFT 버렸다라고 해서 막 욕을 먹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방면으로 좀 더 똑똑하게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거 빠졌는데 이제 블록 파이널라이즈 블록 할 때 이제 포크 초이스 업데이트를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서 끼워 맞춘다. 근데 이제 코멧 BFT에서 옵티미스틱 익스큐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뭘 설명하기 위함이냐면 이제 P2P 커넥션 통해서 싱크를 받아오자였고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앞선 컨셉들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컨셉 이 옵티미스틱 익스큐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구조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뭘 해보자 였는데 이때 생각한 게 옵티미스틱 익스큐션이었어요. 옵티미스틱 익스큐션은 뭐냐면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서 블록을 프로세스해요. 근데 프로세스해서 노드가 오케이 라고 하면 보팅을 하겠죠. 근데 보팅을 하는 거는 결국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결국 이 블록이 옳다 아니다 라는 걸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상에 뭔가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난 어차피 다른 노드가 잘 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잘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그냥 받아오기만 할 거예요. 목적 자체가 받아오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 프로포저 하자마자 바로 스테이트에 그냥 라이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남들은 블록 뭐 1029번인데 나는 이제 1029번 1030을 만들고 있고 합의 과정일 때 나는 1030 블록을 받자마자 바로 스테이트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 남들보다 페이스 앞당겨서 이제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저인 경우에는 이제 옵티미즈 페이로드 빌딩이라는 옵션이 이제 비콘 키트에 있고 이걸 키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옵스트링스 익스큐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블록을 받자마자 커밋해서 스테이트에 바로 반영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블록 싱크 모드고 뭐 스테이트에 바로 반영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존 비콘 키트는 프로포저 경우에만 이 옵션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좀 커스텀을 해서 이제 블록싱크 모드인 노드도 그냥 스테이트에 바로 반영하도록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팅을 통해서 이루는 합의 과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해당 블록이 만약 합의를 못했어요. 뭐 보팅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드랍했는데 내 노드엔 스테이트에 라이트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EL에서 리오그네이션 의직이 있어서 블럭을 기존 연결했던 블럭을 드랍을 하고 새로 연결해요. 그래서 이거는 EL 사이드의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에 달았고요. 그래서 옵티미스틱 페이로드 빌딩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프로세스 프로포즈 할 때 뉴페이드라는 엔진 API를 호출하게 되고 그냥 뭐 잘 됐다. 그러면 그냥 바로 어셉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합의가 됐다라고 하고 그냥 이제 스테이트에 반영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뭔가 알아보고 내가 P2P 커넥션 직접 해서 그 노드를 직접 운영해서 스테이트를 계속 받아오고 이런 과정을 했었던 거고 이거 했는데 뭐 얼마나 빨라지나 이런 거를 제가 측정했었던 거고 이 영상은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계속 블럭을 받아오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제 로컬 그러니까 제 커스텀 클라이언트와 이제 뭐 베라체인 퍼블릭이랑 뭐 알케미랑 퀵노드 이렇게 유료 RPC나 이런 걸 비교를 했었고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00개의 블럭을 가져오는 거였고 이거는 그냥 논블러킹으로 계속 요청을 날려서 블럭 받아오자마자 측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쏴서 누가 더 빨리 가져오나 였었고 한 81개가 이제 커스텀 한 개 좀 더 빨랐고요. 그 중에 뭐 12개는 베라 퍼블릭이나 뭐 유료 다른 애들이 이제 먼저 블럭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옵티미스틱 페이로드 빌딩을 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옵티미스틱 페이로드 빌딩을 한번 켜보고 측정한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옵티미스틱 익스큐션을 한번 키자 였었고 이거는 안 켰을 때 이제 블록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제 뉴 블록이 들어오면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때 블록 타임 전체 중에 뭐 300ms 정도 나왔었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뭐 보트를 웨이팅하고 뭐 블럭 파이널리제이션 하고 이제 그걸 파이널리제이션 했으니까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면 한 블럭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한 1200ms에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앞당기는 거잖아요. 앞당겨서 이제 800ms 정도 딜레이를 없앴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아까 영상에서 있었는데 보통 제가 측정했을 때 한 200ml에서 150ms가 좀 더 빨랐어요. 어쨌든 당연히 외부 RPC 통해서 받아오니까 뭐 당연히 외부 네트워크 쓰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줄겠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옵티미스틱 익스큐션을 써서 이제 800ms 리덕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900ms의 레이턴시를 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리고 P2P 커넥션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이제 제가 밸리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베라체인 밸리데이터.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더라고요. 독일 뭐 유럽 쪽. 그래서 그쪽에 서버를 일부러 놓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고 켰을 때 옵티미스 켰을 때 한 100개 중에 97개 거의 다 이제 커스텀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빨리 스테이트를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져온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아비트라지를 탐색하고 수익화하지? 였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각했던 게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좀 올리면서 여러 체인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봇을 만들면 뭐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해보면 어떨까 였었고요.
토큰 스왑으로 최적화된 아웃풋은 어떻게 구하지? 뭐 생각해보면 이제 프라이스 임팩트나 여러 덱스들이 있고 여러 AM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X 인풋을 넣었다고 똑같이 Y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가 뭔가 공식이 이렇게 따닥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X를 넣었을 때. 그래서 이 최적화된 아웃풋 어떻게 구하지? 였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올리려고 이제 레스에 익스텐션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스텀 로직을 클라이언트 자체에 같이 넣어서 빌드를 같이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소프트웨어 재사용 올리면서 클라이언트만 바꿔 끼면 이제 여러 체인에서도 막 할 수 있겠다 였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패러다임에서 뭐 이렇게 포스트 만든 건데, 뭐 EXS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레스에서 블럭이 새로 생겼다 뭐 이런 이벤트를 받는 거고요. 이벤트 스트림이고요. 이벤트 스트림을 뭐 내가 만든 뭐 인덱서 EXS라는 뭐 커스텀 로직을 실행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인덱서를 만들 때 뭔가 외부 RPC 통해서 뭐 블럭을 계속 받아오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클라이언트 자체 빌드를 하자, 인덱서를 같이 빌드를 하자 였었고, 그래서 뭐 기존 인덱서는 폴링을 해서 계속 스테이트를 가져오고 뭐 이벤트 로그를 계속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한 프로세스에서 같이 인덱서도 운영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쓰면. 그래서 간단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여드리면, 이제 뭐 싱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건 그냥 블록을 받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록체인 트리는 이제 블록의 오르가니제이션을 맡는 역할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블록체인 트리에서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블록이 리오그네이션 해서 파이널 됐다 하면 이 스테이트를 내가 만든 커스텀 로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레스 EX 쓰면 한 프로세스에 내 커스텀 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커스텀 로직 뭐였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빨리 스테이트를 라이트를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득을 보고 거기서 스테이트랑 mem풀을 한번 룩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멤풀에 있는 펜딩 트랜잭션을 그냥 라이트를 해버려요. 왜냐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 TX니까 얘 스테이트까지 반영을 해서 만들어 놓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DB에 있는 사이클릭 익스체인지 패스들을 이제 골든 섹션 서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패러럴하게 수행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설명드리면, 이제 골든 섹션 서치는 뭐냐, 이제 덱스 뭐 사이클 패스가 이렇게 있는데 덱스 1하고 덱스 2, 뭐 덱스 3 이렇게 있고, 뭐 USDC를 넣고 베라로 스왑하고 베라에서 이더로 스왑하고 이더에서 다시 USD 스왑하는 이 사이클이한 패스를 한 트랜잭션 안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이클이한 패스를 후보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실행해서 X를 넣었을 때 Y가 얼마 나오고, Y 빼기 X가 프로핏이니까 이게 0보다 크면 이거 하면 되겠다, 뭐 가스 코스트보다 크면 이걸 수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X가 뭐 이게 하나의 어떤 펑션인 거고, 이 펑션의 극대값을 갖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USDC X를 넣었을 때 옵티멀 X를 구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뭐 극값을 갖는 어떤 함수일 거예요. 예측하기에 직관적으로 뭔가 조금 넣으면 조금 나올 거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프라이스 임팩트가 더 커서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극값을 갖는 함수일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때 극값을 갖는 옵티멀 X를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골든 섹션 서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황금 비율로 계속 범위를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점하고 파란색 점이 계속 그 황금 비율로 계속 줄거든요. 이렇게 줄면서 극값을 찾아가는 이런 로직이고요. 이걸 써서 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보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려면 뭔가 수익이 나려고 해야 되고 이제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좀 제한이 많다? 그러니까 레스 익스텐션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레스가 지원이 안 되는 체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BSC나 베이스 정도만 이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인의 클라이언트 다양성이 좀 떨어져서 레스가 사용을 못한다. 뭐 커스텀 로직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체인이.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 였고, 그리고 레스 EL 클라이언트도 심지어 다양해요. 얘네가 또 포크를 해서 또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스 랩드드 클라이언트를 얘네들이 쓰는데 베이스나 뭐 베라 레스 뭐 이렇게 베라도 최근에 베라 레스라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언제 다 또 뜯어보고 매니징 했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EXX 기능을 지원하는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런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동기가 약했어요. 그래도 왜냐면 물론 하나의 프로세서 실행하니까 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거의 없겠죠. 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근데 그 정도의 오버헤드는 감당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네만 진짜 뭐 한 로컬 컴퓨터에서 한 머신 안에서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2ms 정도밖에 차이 안 날 텐데 이거 때야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나아갔고요. 그리고 내 커스텀 로직이 블록의 싱크를 더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로직이 바틀렉이 돼서 블록 싱크를 오히려 느리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온몸 비틀기로 이제 CL 옵티마이션을 했는데 이런 게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커스텀 로직을 너무 느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돌려볼 때 좀 느리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경험상 100블록 정도 밀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사실 뭐 아비트라지 기회를 부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테스트나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마다 클라이언트를 내렸다 다시 올려야 돼요. 이러면 또 P2P 컨식 그때마다 새로 또 만들 거고, 뭐 물론 피어 리스트가 미리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연결을 또 재시도 할 테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별로였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앞으로는 그냥 별도 프로세스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트 그냥 JSON RPC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다시 개발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EXX 만들어가지고 커스텀 하시려 하시잖아요. 네. 전 프로핏은 X, Y Y가 근데 이 과정을 네. 저거 지금 데모 박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S라는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2개 이상이 필요한 상태인데 에라 S, 유저 S 이 작업을, 이 서치를 하는 작업을 패러럴하게 하고요. 이거를 이 하나의 로직이 클라이언트 안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패러럴하게 네. 한다는 말은 그게 멀티코어 네. 동시에 2개 이상의 솔루션을 날리는 아니요, 서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서치를 해서 그 트랜지션은 또 다른 로직 통해서 하게 되고, 근데 뭐 트랜지션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발표에서는 뺐어요. 서치를 패러럴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JSON RPC로 네. 패러럴한 클라이언트를 원하는 말입니다. 그걸로 설치하는 거랑 저렇게 설치하는 거는 혹시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서 하셔야 되는 여기 뒤에서 설명 있었는데 이제 그냥 한 프로세스 하니까 프로세스 간의 통신 비용 자체는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줄이자 이런 건데 뭐 거의 필요가 없는 급의 오버헤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냥 별도 프로세스 만들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해야겠다로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버릴 것 같아요. 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MBB 부스트라고 해서 프록스 빌더 세퍼레이션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런 형태의 아비트라지랑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MEB 자체는 그러니까 약간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MEB 부스트라는 집단이 애들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또 PBS라는 뭐 어떤 또 다른 컨센서스 통해서 뭐 경매를 하고 비딩을 해서 어쨌든 옵션을 가져가는 건데 이런 비딩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체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MEB 부스트라는 개념조차가 설립돼 있지 않은 체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베이스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뭐 L2들이나 뭐 베라체인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지금 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네. 물론 MEB 부스트가 도입이 되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카르텔이 형성돼서 내가 뭘 비딩을 해도 안 먹어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로는 뭐 베이스나 이더리움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나머지 체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회를 탐색해 볼 것 같아요. 네. 골든 섹션 설치하는데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가? 네. 이게 거의 이런 함수의 꼴, 그 값을 갖는 함수의 꼴에서 가장 빠르게 찾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가장 낮고 해서 이걸 썼었어요. 그리고 이 수렴하는 것도 횟수를 제한해서 뭐 100번 내로 수렴하도록 무조건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래도 그냥 적당히 찾아서 빨리 실행하자 였었습니다. 네. 아까 결국에 스테이트를 옵티미스틱하게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옵티미스틱하게 처리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나요? 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멧 BFT 합의 과정에서 블럭이 막 내가 뭐 잘못돼서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서 거의 업데이트 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옵티미스틱이었고 근데 만약에 얘가 실패를 했다 얘가 합의가 안 됐다 하면 그 블럭을 드랍을 시키는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이제 블럭 n이 들어 있고 블럭 n 플러스 1이 있어요. 근데 n 플러스 1을 내가 옵티미스 익스큐션 통해서 그냥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메인 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블럭이 들어왔어요. 이 블럭은 드랍이 됐는데 컨센서스에 실패를 했는데 이 EL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뭐 드랍이 됐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냥 얘는 연결만 하는 애고 그래서 새로운 블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블럭은 몇 번째 블럭이야 라고 했을 때 근데 헤드를 보니까 퍼렌트 헤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얘랑 연결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드랍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빨간색 선의 트리는 드랍이 돼요. 브랜치는 드랍이 돼요. 물론 실패하면 블록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손해가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다 통과할 거다라는 게 기조 마인드에 깔려 있어요. 네. 미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막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를 세팅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익스텐션을 만들어가지고 레스를 계속해서 컴파일하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죠? 그럼 그걸 좀 근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뭔가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가령 네. 펑션 하나를 만들고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면 컴파일이 제일 큰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그냥 컴파일을 기다려주는 좋은 테스팅 방법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 테스트나 새로운 버전 만들 때마다 클라이언트 다시 빌드하고 키는 게 어려워서 이걸 버리자였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근데 이제 컴파일도 어쨌든 그러니까 EX 부분만 사실 빌드 새로 하는 거니까 뭐 기존 캐시 이건 네, 다 캐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느리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애초에 클라이언트를 새로 내렸다 다시 키면 내가 기존 피어 리스트에 있던 P2P 커넥션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을 할 때 상대 노드가 이미 다른 애랑 커넥션을 했어요.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 상대의 입장에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새로 다른 새로운 피어를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피어를 찾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별론 거죠. 그래서 싱크는 계속 받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되고 별도 프로세스 통해서 얘 스테이트 그냥 계속 가져와서 쓰자. 뭐 기존 방식인 거죠 사실. 그렇게 쓰자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디스 같은 거 띄워서 계속 그냥 포스트 풀만 하고 처리할 수 맞아요. 그렇게 하려 펍석 구조 만들어 그냥 계속 보내는 식으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